너도 이제 나한테 말할 자격 없잖아! 내가 저 남자랑 뭘 했는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자격? 자격이 없어야 할 사람은 너야. 민우,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너는 알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돼! 이렇게까지? 너는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내가 나한테 준 고통, 이제 내가 느껴봐. 그래도 우리는 부부야! 이 모든 걸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끝났어. 민우, 내가 외면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김지은, 그녀의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지만 끝없는 고통과 배신 속에서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끝난 자리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외도 앞에서 무너져가는 그녀의 마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걸까? 그리고 새로운 사람 앞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 이게 옳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수일까?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김지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운동장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교문 옆 벤치에 앉아있는 김지은 18세는 손에 쥔 작은 종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상반기 모의고사 결과를 확인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점수에 마음이 무겁다.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이민우 18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시험이 다는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시험 성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문제로 뒤엉켜 있었다. 민우야, 나 할 말이 있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뭔데? 말해봐.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나 임신했어. 민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이 커지고 입이 반쯤 벌어진 상태로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몇 초 후 민우는 크게 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짜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우는 그 눈물을 보며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지은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야. 김지은의 집, 저녁, 작은 아파트의 거실. 김지은과 이민우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다. 지은의 부모님은 그들 앞에 앉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온 거니? 지은의 아버지인 김성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손을 꼭 쥐었다. 민우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말할게.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저희 지은이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성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손에 쥔 신문을 소파 위로 던졌다. 뭐라고 했어? 임신. 너희 미쳤어. 지은의 어머니 박미영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너 이게 말이 돼? 내가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데. 김성우는 소리치며 손으로 테이블을 내려쳤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책임질 준비.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책임지겠다는 거야? 김성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민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제가 최선을 다해 지은이를 지키고 아이를 키울 겁니다. 부디 믿어주세요. 박미영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먹였다. 여보,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 지은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김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 하지만 너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내 손에 죽는다. 지은과 민우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다. 낡은 나무 책상과 오래된 소파,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침대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공간이 소중했다. 지은은 웃으며 민우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 민우야,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민우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지은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게 해줄게.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민우는 피자 배달 일을 시작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지은은 하루 종일 집에서 민우를 기다리며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우와 지은은 주말 오후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있었다. 봄의 따스한 햇살과 벚꽃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민우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어떤 이름 지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여자라면 하은, 남자라면 민호. 어때?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은이든 민호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면 좋겠어. 그녀는 꿈꾸는 듯 말했다. 하지만 민우는 속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빠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단지 오늘을 버티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원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며 작은 방을 환하게 비췄다. 김지은은 허리를 숙여 작은 냄비로 국을 끓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우야, 오늘은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야. 빨리 와서 먹어. 이민우는 옷걸이에 피자 배달복을 걸어두며 대답했다. 우리 지은이가 만들어주는 밥은 뭘 먹어도 맛있지?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밝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그는 지은의 옆에 앉으며 국 한 숟가락을 떠먹고는 잠시 멈췄다. 지은아, 피자집에서 오늘도 일 끝나고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배달이 계속 밀려 있거든. 지은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괜찮아. 나야 뭐. 집에서 기다리면 되지. 조심히 다녀와. 작은 방 안에 불이 꺼져 있고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다. 지은은 혼자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SNS 속 친구들의 사진은 활기차고 화려했다. 친구들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며 웃고 있었다. 지금쯤 내가 대학에 갔다면 나도 저렇게 지내고 있었을까? 지은은 핸드폰 화면을 끄며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내 배를 쓰다듬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우리 아기가 곧 태어날 거니까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외로움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우가 없는 밤이 많아질수록 지은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지은은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벽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민우야,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지은은 민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하지만 민우는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회식이었어. 왜? 그게 그렇게 문제야? 문제지.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는데 왜 연락도 안 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왜 나한테 불평이야? 내가 돈 벌어서 너랑 애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었다.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나랑 아기를 조금만 더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민우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미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지은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우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린 후 지은은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끼고 배를 움켜잡았다. 아기야, 괜찮아? 제발, 제발.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나 배가 너무 아파. 하지만 민우는 방 안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은 혼자서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병원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쓰러지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지은이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하얀 불빛이 보였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은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지은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눈길을 돌려 복부를 만졌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기 괜찮아? 민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를 잃었다고. 지은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자신에게 다가오는 간호사의 도움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지은은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노력할게. 그러나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다. 지은은 늦은 밤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자정이 넘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우가 또다시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다. 또 술 마시고 있는 거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휴대폰을 들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음만 울리고 전화는 받지 않았다. 지은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참기 어려웠다. 그녀는 식탁 위에 차려둔 식사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원룸. 새벽 2시. 민우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옷에서는 짙은 술 냄새가 났다. 지은은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민우를 향해 소리쳤다. 민우야, 대체 어디서 뭐 하고 온 거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민우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다. 술 좀 마셨다고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돈 벌어서 너랑 애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 돈 벌려고? 민우야,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야?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너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술 마시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민우는 짜증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왜 나한테만 불평이야? 나도 힘들어. 너한테만 힘든 게 아니라고. 그의 말에 지은의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편하다고? 내가 편하다고? 민우야, 나는 혼자 있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나 혼자만 하기를 걱정하고 혼자만 이 집을 지키고 있어. 지은아, 그만 좀 해.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말다툼이 격해지던 중 민우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렸다.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말없이 배를 움켜쥐었다. 민우야, 배가 너무 아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우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아, 너 괜찮아? 뭐야? 왜 그래?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고통에 몸부림쳤다. 민우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구급차를 불렀다. 강남병원. 다음 날 아침 병원의 하얀 천장이 눈앞에 보였다.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진 상태였다. 지은은 천천히 손을 배로 가져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아기 괜찮아?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흐느끼며 말했다. 지은아, 의사가 아기가 스트레스로 인해. 지은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흐려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에게 말을 건넸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그러나 지은은 그의 손을 떼어내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공허감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 원룸. 며칠 후 지은은 침대에 누운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민우는 그녀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다. 지은아,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노력할게. 그러나 지은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김지은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마치고 조용한 방 안에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지만 민우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식은 반찬을 바라보다가 결국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 혼자 먹는 게 더 익숙해지는 건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지은이 말도 붙이기 전에 침대에 쓰러졌다. 지은은 그런 민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이 결혼 자체가 실수였던 걸까? 며칠 후 지은은 집 근처 카페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동안 답답한 집안에만 있던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바깥 공기가 좋았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민우가 아닌가 싶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한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려한 화장을 한 정수빈이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민우 오빠, 요즘 힘들다고 했잖아요. 제가 더 잘 챙겨드릴게요. 고마워. 수빈아, 너만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그녀는 그 자리를 뜨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민우의 셔츠 주머니에서 우연히 발견한 영수증을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근처의 한 호텔에서 결제된 내역이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민우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우가 집에 들어오자 지은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야, 이거 뭐야? 그녀는 그의 얼굴 앞에 호텔 영수증을 내밀었다.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냥 회식하다가 술에 취해서 잠깐 쉰 것뿐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나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은은 참지 못하고 민우를 따라 피자 가게로 갔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민우는 한 여자 직원과 카운터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카운터로 다가가 외쳤다. 이게 대체 뭐야? 여긴 너 일하러 오는 곳 아니야?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고 옆에 있던 수빈은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아니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그러나 지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해라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너 믿고 기다렸는데? 이런 배신을 하려고 한 거야? 그녀는 울먹이며 수빈을 향해 소리쳤다. 넌 대체 뭔데? 남의 남편한테 왜 이래? 수빈은 민우의 뒤로 숨으며 말했다. 전 그냥 동료일 뿐이에요. 지은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생각 끝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도 내 삶을 되찾아야 해. 그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동안 멀리했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 박태연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조언을 해주었다. 지은 씨, 너무 혼자서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믿고 기대는 것도 필요해요. 그는 그녀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고 지은은 오랜만에 느끼는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민우에게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태연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제주의 해변. 김지은은 동료 박태연과 함께 리조트의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태연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이렇게 한적한 곳은 오랜만이에요. 지은 씨가 좋아한다니 다행이에요. 힘든 일은 다 있고 여기서만큼은 편히 쉬세요. 그들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지은은 오랜만에 느껴지는 마음의 평온에 살짝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다가오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놀랍게도 그것은 민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정수빈과 함께 리조트의 로비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태연은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지은 씨,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남편이요. 민우 역시 멈춰선 채로 지은과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서 저 남자랑 뭐 하는 건데? 민우가 다가오며 소리쳤다. 정수빈은 뒤에서 민우를 붙잡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고 있었다. 리조트 방으로 돌아온 지은은 한참 동안 고민 끝에 민우와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그녀는 태연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민우를 로비에서 불렀다. 민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우는 그녀를 쏘아보며 대답했다.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딴 남자랑 이러고 있는 거 다 설명해봐. 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우야, 내가 나한테 먼저 한 짓은 기억 안 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믿음을 주고 기다렸는지 생각 안 해? 민우는 얼굴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게 내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지낼 이유가 돼? 지은은 울음을 참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민우야, 넌 수빈 씨랑 무슨 관계야? 호텔 영수증, 피자 가게에서의 행동, 그게 다 우연이었어? 민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해변가로 자리를 옮긴 그들은 어두운 파도 소리만이 들리는 가운데 차갑게 대화를 이어갔다. 민우야, 난 정말 노력했어.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나를 외면하고 결국엔 다른 여자랑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나도 나 자신을 잃어갔어.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꺼냈다.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동시에 억울함을 느끼는 듯 했다. 근데 너도 지금 이 남자랑 다를 바 없잖아. 우리 아직 부부야. 그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부부? 민우야, 우리가 부부로 남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데? 그녀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다.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민우야, 이혼해줘. 제발. 지은은 짐을 챙기고 리조트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우가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다. 지은아,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겪어온 모든 걸 이렇게 끝낼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린 이미 끝났어. 민우야, 내가 날 외면했던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던 거야. 민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 뒤로 민우는 리조트 로비에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서 있었다. 지은은 박태영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연 씨, 난 앞으로 혼자서 내 길을 찾아가고 싶어요. 지금은 누구에게도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태연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지은 씨가 행복해지길 바랄게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세요. 잔뜩 흐린 하늘 아래 김지은은 가정법원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건물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우는 이미 안에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다. 법정에서 둘은 서로 마주 보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판사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양측은 협의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지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대답했다. 네. 민우도 마찬가지로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을 때 지은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해방감, 슬픔, 그리고 약간의 후회. 하지만 그녀는 후회에 잠식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법정을 나서며 민우는 그녀를 불렀다. 지은아. 그녀는 잠시 멈추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지은은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이혼 후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구도 많지 않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도 소중했다. 지은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그녀는 새로운 회사에 지원했고 작은 직장에 합격했다. 바쁘지만 그녀는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점점 더 만족감을 느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지은은 퇴근길에 우연히 홍대의 작은 카페에 들렀다.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다. 박태연이었다. 지은씨,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그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겼다. 오랜만이에요. 태연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연은 새로운 직장에서의 일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은은 그를 축하하며 말했다. 태연 씨도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지은 씨도요. 힘든 일 많았겠지만 지금처럼 씩씩하게 살아가길 바래요. 며칠 후 지은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 제주도로 떠났다. 그녀는 바닷가를 거닐며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었다. 하늘은 맑았고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지은은 모래사장에 앉아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다. 이제 됐어. 나도 충분히 노력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자신감을 느꼈다. 지은은 제주도의 바다를 배경으로 조용히 일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그녀의 표정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모든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김지은은 자신에게 닥친 끝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상처를 안고 떠난 그녀.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제주도의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던 김지은의 뒷모습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자유와 평화로움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김지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